자, 이번 시간에 유동부채에 대해서 전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의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과 지급어음은 상품과 온재료 매입 시에 사용하시고요. 그의 거래에서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금은요, 당사가 온천징수 시 뗀 돈에 대해서 사용합니다. 즉, 급여, 이자, 강사료 등을 지급하고 거기에 따른 소득세 및 보험료를 뗐다라고 그러면 예수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8월 1일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8월 1일 주식회사 일신산업에서 온재료 120만원어치를 매입하였다. 대금 중 2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 자, 온재료의 계정 과목은 온재료입니다. 이게 자산이고 이게 재고자산이죠. 이 자산의 증가 되겠습니다. 차변. 그 다음에 외상의 이름은 온재료를 사왔으므로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온재료. 대변의 현금. 대변의 외상매입금이 되겠고요. 일신산업. 자,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식회사 금강에 대한 외상매입금 280만원을 당좌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외상매입금 부채죠. 지급했으니까 부채의 감소가 돼야 됩니다. 부채의 감소 차변입니다. 자, 금강 넣으시고요. 당좌표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8월 3일입니다. 주식회사 성실기업에 대한 외상매수금 270만원과 외상매입금 380만원을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 잔액은 당좌표를 발행하여 주식회사 성실기업에 지급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계했다는 말은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 돈을 서로 없앴다는 말이에요. 받아야 될 돈보다 갚아야 될 돈이 많으니까 나머지 그 차액 부분은 당좌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당좌표는 이제 당좌예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차변에 외상매입금부터 이제 써야 되겠습니다. 이게 부채 감소 차변이죠? 380. 대변의 외상매출금 성실기업을 복사하세요. 위에 있는 거래처를 복사하고자 할 때 일반전표 입력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엔터 칩니다. 나머지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4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븐의 외상매입금 5,500만원 중 3,300만원은 당좌표로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면제받았다. 부채, 즉 채무를 면제받으면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합니다.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의 수익에 해당이 되므로 수익의 발생, 대변에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외상매입금 세븐 넣으시고요. 대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채무면제이익이 되겠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8월 4일 거래처 8월 5일 주식회사 영진문구로부터 온재료 13만 5천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다음 연도 1월 5일 만기 약속금을 발행하여 결제하였다. 온재료를 매입하고 약속금을 발행할 경우 만기 1년짜리는 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부터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온재료가 되겠죠? 대변의 지급어음이 되겠고, 지급어음은
영지문구를 거래처에 넣으셔야 되는 거죠. 자, 부채는 전부 거래처를 넣으면 되니까 크게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자산만 채권은 걸러내서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조금 신경 써야 되고요. 이제 거래처 입력은 채권 채무에만 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8월 6일. 8월 6일 현재 나무상사에 대한 지급원 통액 1616만 원이 당좌예금 계좌에서 결제되었다. 자, 그러면 지급원 당좌예금이 되죠? 예,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예. 숫자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무상사. 7번을 보겠습니다. 8월 7일 주식회사 남아상사에 대한 지급원 100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당사가 제품 매출 대가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식렬상의 약소보험 1000만 원을 배사하여 지급하였다. 거래처 입력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발행한 지급보험의 대금을 당사가 제품 팔고 받아둔 식렬상의 약소보험으로 배사했으니까 그 약소금 밑줄 긋고요. 이거 받으러움이 되겠죠. 제품 매출 대가로 받은 거는 받으러움이므로, 그리고 그 거래처는 식렬상이가 되겠고요. 거래처 입력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번 보겠습니다. 8월 8일 관리부서는 부활식당에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 원을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했다. 네, 시험 보실 때 그 카드에 대해서 지금 주문처럼 신용카드라고 안 나올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로 생각하고 표시해야 되겠습니다. 이 신용카드가 아닌 나머지 카드에 대해서는 시험 보실 때 상세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체크카드다 그러면 이제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 신용카드는 써주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보통 낼 때. 그래서 이렇게 지문처럼 써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기입이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외상 처리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이게 상거래가 아니므로 이번 문제는 이제 미지급금 처리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상거래다 그러면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상거래를 하면 이제 상품이나 원재료 사온 걸 말하고, 상품이나 원재료가 아닌 것들은 이제 상거래가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식사한 거니까 미지급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카드의 거래처는요, 항상 카드사가 돼야 된다는 거. 자, 뒤에 봅시다. 두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9일. 판매 상품의 수송용석 구입대금 중 현대자동차의 6월분 할부금 150만 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수송용 트럭을 10개월 할부로 구입을 하면 구입 당시 할부로 구입하면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미지급금. 그 미지급금 중에 6월분 할부금을 지금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차변의 미지급금,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네, 출금 입력하면 빠르겠죠. 물론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제1기 확정 신고분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단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체분기는 6월 30일에 단가같이 처리하였다. 6월 30일자로 부가세 관련되어 있는 신고 관련된 내용 회계 처리한 거는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변의 미지급 세금이 되어 있습니다.
법인 부가세 신고는 분기별로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체분계 처리는 매 분기 말에 합니다. 즉 3월 말, 6월 말, 9월 말, 12월 말 이렇게 대체분계를 그 지문처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납부는 그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므로 자, 1월부터 3월까지에 대한 신고 납부는 4월 25일, 그 다음 달 25일까지 합니다. 4월부터 6월에 대한 신고 납부는 7월 25일, 7월부터 9월에 대한 신고 납부는 10월 25일, 마지막 12월까지 발생된 부가세 거래 신고 납부는 10월부터 12월,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그 신고 납부를 위해서 매 분기 말에 그 10번처럼 이렇게 회계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그에 따른 대체분계를 합니다. 자, 그러면 내야 될 부가세 예수금 그 펜을 들고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나 환급받을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전체 내야 될 부가세 1000만원이고 전체 공제받을 부가세가 800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내야 될 부가세,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을 매출세액이라고 그러고요. 공제나 환급받을 부가세, 즉 부가세 대급금을 매입세액이라고 그럽니다. 매출세액은 1000만원이고 매입세액은 800이므로 매출세액이 크기 때문에 200만원을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건 이제 다음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므로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처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납부하였다라고 했으므로 차변의 미지급 세금, 대변의 현금으로 처리가 되겠습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빠르므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을 넣으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납부는 해당되는 이제 관할 세무서로 하는 것이고요. 그 세무서가 나오면 거래처란에 세무서를 넣어야 되는데 지문에 아무런 문구가 없으므로 생략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직 부가세 관련되어 있는 전표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 미리 보시고 연습을 해 두셨다가 부가세 거래 입력하다 보면 부가세 예수금과 부가세 대급금이 훨씬 이해가 많이 되실 겁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0일 신한은행에서 다음 연도 8월 8일 상환하기로 하고 1200만원을 차입하여 동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다음 연도 8월 8일까지 갚기로 했으므로 단기 차입금으로 처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장단기 구분에 대해서 설명을 여러 번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단기고 그 다음 연도부터가 단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가 2015년이니까 2017년으로 나와야지 단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돈 차입한 거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죠? 차변의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대변의 단기 차입금이 되겠고요. 거래처 신한은행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8월 10일 신한은행의 단기 차입금 상환액 1200만원과 이자 2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차입금에 따른 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죠.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입니다. 영업의 비용에 속하죠. 자, 차입금을 상환했으니까 부채 감소 차변이고요. 차변의 단기 차입금, 차변의 이자 비용, 대변의 현금이 되겠습니다. 네, 13번을 보겠습니다. 8월 13일 출장 중인 영업사원으로부터 내용을 알 수 없는 250만원이 당사 강제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돈이 입금되면 가수금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의 당좌예금, 대변의 가수금이 되겠습니다.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4일 가수금 100만원 중 50만원은 주식회사 일신산업에 대한 제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수금에 대한 내역이 밝혀지면 장부에서 그 밝혀진 내역으로 대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있는 가수금을 차변으로 옮겨야 되니까 부채 감소, 차변의 가수금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 제품 매출의 계약금은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제품 매출을 위해서 받은 계약금이라는 뜻이므로 매출과 관련된 거는 선수금이고요. 매입과 관련된 거는 선급금이죠. 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받은 거 대변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5일 매출처 주식회사 유담상사와 제품 Y 제품 가로 Y 제품 공급가액 800만원 세액 80만원의 납품 계약을 맺고 계약금 공급가액의 10%를 현금으로 받았다. 제품을 팔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받은 거죠. 제품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니고 계약금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선수금이 되겠죠.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현금, 대변의 선수금. 입금전표가 입력이 빨라요. 그래서 입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6일 주식회사 오상공업과 계약한 상품 50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제한 잔액은 전부 외상으로 하였다. 자, 상품을 드디어 팔았죠.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계약금은 상품 매출하기 전에 받은 것이므로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을 지급을 했으므로 선수금은 장부에서 제거가 돼야 되겠죠. 자, 계약금을 받으면 물건을 줄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채무입니다. 근데 지금 물건을 지급했으니까 그 채무는 이제 없어진 거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차변, 선수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305 넣으시고요. 50만원.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한 거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450. 대변의 상품 매출이 되겠습니다. 1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7일 당사 사무직 사원과 생산직 사원에 대한 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실 지급액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 이체되었다. 자, 급여 관련해서요. 사무직은 급여로, 생산직은 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1수액 나온 거는 이제 뗀 것이므로 예수금으로 처리하시고요. 나머지 보통예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차변에 그 급료를 각각 구분해서 넣으셔야 돼요. 첫 번째, 사무직, 급여. 자, 숫자를 잘 보고 넣으시기 바랍니다. 생산직, 임금. 예수금 되겠습니다. 예수금 대변에 쓰시는 거고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입니다. 그 다음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그 지문에 급여 외에도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상여금 나올 수 있는데요. 상여금 나오면 상여금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8일 5월분 급여 지급 시 온천 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126,000원을 신한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그 뗀 예수금은요,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납부를 해야 되니까 납부를 하면 부채 감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차변의 예수금, 대변의 현금인데 출금을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호 19일 개인 윤광현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100만 원이 발생하여 온천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72만 5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이자 주면서 세금 뗐다는 말이죠. 자, 주로 잘 나오는 게 급여, 이자, 강사료가 잘 나옵니다. 세금 떼는 것과 관계돼서. 그래서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면 예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자 비용은 비용의 발생이므로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뗀 거는 부채 증가이므로 대변이고요. 예수금 27만 5천 원 수정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은요. 3월 31일자에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날짜를 3월 31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정기분에 대해 처분 확정된 배당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처분 확정된 배당금이라 하면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 결의를 받은 대금 이런 뜻입니다. 주주총회를 해서 배당 결의를 받은 현금 배당금에 대해서는 미지급 배당금으로 처리했습니다. 미지급 배당금. 그걸 지급했다는 말이므로 그 미지급 배당금은 이제 부채고요. 그걸 지급했다는 말이므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부채 감소, 대변의 현금으로 입력이 돼야 됩니다. 출금으로 입력하는 게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동 부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사항 확인하고요. 일반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채 발행 시 발행되는 그 차액을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리고 사채를 발행하면서 사채 발행비가 나오면 액면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할증 발행 시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에서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차입금의 상환일이 결산일 현재 1년 이내일 경우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부채라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대 계정이 임차보증금입니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전입액은 단기말 추계액에서 전기말 퇴직급여 충당부채 빼기 단기지급액입니다. 이 가로에 있는 이 부분을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9월 1일에다 입력하겠습니다. 1번부터. 자, 9월 1일 액면 총액 4천만원 만기 3년짜리 사채를 액면 금액으로 발행하고 납입금은 대한은행에 당좌예입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차변에 당좌예금이 되겠죠?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변에 사채가 되고요. 사채가 부채임으로 거래처를 넣어야 되나? 특정 거래처에 사채를 발행한 게 아니므로 거래처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처를 입력할 수가 없는 거죠.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쓰셔야 됩니다. 대변에 액면 금액으로 입력함. 좀 체크하십시오. 자, 2번 9월 2일 액면 총액 1억짜리 만기 3년 발행금액 9,630만 원에 사채를 발행하고 수령한 금액은 당좌 예금에 입금하였다. 할인 발행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채 할인 발행 시의 차액은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받은 돈부터 써보겠습니다. 당좌예금 9,630만 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그 차액 370 대변에 사채가 되겠고요. 사채는 항상 액면 금액으로 씁니다. 액면 금액.
자,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거는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사채에서 차감하는 계정입니다. 사채에서 차감하는 계정. 자, 그래서 부채 표시할 때 사채 바로 밑에 표시해서 사채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차감한 금액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돼야 되죠. 예. 사채 바로 밑에 있어서 차감해가지고 이렇게 표시된다 이거예요. 이게 사채 그 장부 금액이 되겠고요. 이렇게 차감하는 계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번 학습하고 있는데 자산 쪽에서 자산이 끝났으니까 자산 쪽에서 배웠던 내용을 살펴보면 대손 충당금 제일 먼저 배웠죠? 채권에서 차감한다고. 예. 그 다음에 감가상각유계액을 두 번째로 배웠을 거예요. 유형자산에서 차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론에 좀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국고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정부보조금, 국고보조금. 그런 거 자산에서 차감하는 그런 계정들입니다. 이렇게 차감하는 계정이 나오면 잘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에서 재고자산 평가고 관계돼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학습한 적이 있어요. 그 해당되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는 겁니다. 뭐 그런 것들이 차감 계정이라는 거 조금 이해는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3번. 9월 3일 사채를 액면 총액 600만원, 상환기간 5년, 발행금액 580만원으로 발행하고 할인 발행했죠? 납입금은 보통예금 통장에 애입하였다. 근데 발행비가 나오고 있네요. 발행비가 1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사채를 발행하면서 발행비가 나오면 액면 발행과 할인 발행 시에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발행비가 없었다면 20만원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인데 발행비를 더해야 되므로 30만원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받은 돈부터 써보죠. 차변에 보통예금 580. 자, 그 다음에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원래 20만원 할인 발행했는데 발행비가 나오니까 30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변에 사채. 사채는 액면 금액으로 써야 되는 거죠. 600만원. 그 다음에 발행비 현금으로 지급한 건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말 회사가 발행한 사채 장부 금액은 95만원이었고 회사가 사용하는 유효 이자율은 10%이며 액면 이자는 매년 말 8만원씩 현금 지급하며 반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은 15,000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자 지급과 관계되는 그런 회계 처리가 되겠네요. 예. 다음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나와서 사채를 할인 발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채 할인 발행은 사채 이자가 시장 이자보다 작아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채를 발행하고 현금 받았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렇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이자를 이제 지급하게 되면은요, 그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상환시까지 전부 다 상각돼서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일부가 상각돼서 없어집니다. 이 상각액은 시장 이자에 맞춰서 상각되기 때문에요. 매년 그 상각 금액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 이자는 액면 이자로 지급이 되므로 액면 이자 현금 나가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합산한 금액이 이자 비용으로 처리가 돼야 되고요. 이 이자 비용이 유효 이자, 시장 이자에 맞춰서 처리가 되는 거죠. 즉 사채를 할인 발행하다 보니까 회사가 손해 본 만큼 이자 액면 지급액은 당연히 회사 손해 본 만큼 이자 액면 지급액은
시장 이자에 비해서 이제 적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고요. 그 상가액을 포함하면 이 금액이 유효이자가 되는 겁니다. 유효이자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10% 적용해가지고 전체 상각해야 될 금액 반영한 유효이자 계산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직접 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세무 2급부터 나와요. 그러면 학습자가 유의해야 될 거는 뭐냐면 그 매년 이자 지급하는 그 과정은 이제 내릴 수 있어요. 매년 이자 지급하는 그 과정은 회계 처리가 차변의 이자 비용이고요. 대변의 사채 액면 이자, 대변의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거, 이걸 유의 깊게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매년 상각해서 없애되면 결국에 이제 상환하게 되면 사채 액면 금액만큼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사채 상환 시까지 매년 이자가 지급된다는 거, 그 지문에 유효이자가 나와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제 받으면 이렇게 곧바로 처리하시면 돼요. 이자 지급한다고 그런다면. 자, 그러면 날짜에 맞춰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에다 입력해야 되겠네요. 자, 이자 비용은 두 개를 더하세요. 8만원 더하기 9만원. 그러니까 대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먼저 없애버릴게요. 자, 그 다음에 현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시로부터 토지를 구입하고 토지대금 3억 중에서 1억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하고 나머지는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 10년이죠? 그래서 그 대출받은 거는 장기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차변의 토지 3억, 대변의 보통예금 1억으로 특정하고 대변의 장기 차입금, 거래처에 신한은행을 넣어야 되겠죠? 자, 이번에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6일 태산 생산부 직원 한인수에 대한 퇴직금 33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장부상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은 500만원 있으며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내역은 없다. 자,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전부 다 퇴직금 관련되어 있는 회계처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잔액이 500만원이나 있고 지급액은 330밖에 안 되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에서 전부 다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차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대변의 현금이 되겠네요. 원래 퇴직금이 나갈 때 세금 떼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번 문제에서는 세금 떼는 게 없으므로 한 번에 입력이 가능합니다. 출금을 하시면 빠르겠어요. 시험 보실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제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합계자력 계산표에 가셔가지고요. 그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짜 9월 6일 현재로 확인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7번 9월 7일 공장직원 홍길동이 퇴사하여 퇴직금 350만원 중 퇴직소득세 4만원, 지방소득세 4천원을 공제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건과 관련해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계정 잔액은 250만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좀 부족하죠? 그러면 일단 250을 먼저 가져다 쓰고요. 부족분은 퇴직급여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직원이 생산부 직원이니까 대종가 퇴직급여 사용하시고요. 자, 100만원 비용 처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부족하면 비용 처리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뗀 거는 예수금이죠. 44,000원으로 고치시고 나머지 현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9월 8일 영업부 직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그 확정기여형은 개인계좌로 퇴직연금이 구입되는 것이므로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합니다. 이 연금상품 운용에 대해서 수수료 50만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50만원 수수료 포함해서 지급됐다라고 그러니까 그 계좌로 들어가는 거는 50만원 뺀 750만원만 들어가는 거죠. 자, GC형이므로 즉시 급여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회사 계좌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직원 계좌로 들어가므로 직원한테 퇴직금을 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반 직원이 그 통장에 있는 돈을 뺄 수는 없는 거지. 사유가 돼야지 그 본인 계좌로 들어간 퇴직연금 상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계좌로 돈이 들어간 거니까 퇴직금을 준 거나 다름이 없음. 그래서 즉시 퇴직급여로 처리하시고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통장에서 나간 거는 800만원 보통예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DC로 안 나오고 DB로 나오면 투자자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퇴직연금 운용자산,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9일 명성가구 주식회사에 사무실을 임대하였는데 임대보증금 3천만원 중에 300만원만 명성가구 주식회사 발행 당좌수표로 받고 여기 밑줄 긋고 이거 현금이죠? 네, 다른 회사 발행 당좌수표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자, 그래서 그거는 회계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금 300만원. 두 번째 월말에 지급받기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보증금이니까 미수금이 돼야 되죠. 명성가구. 나머지는 2,700. 자,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이 되겠고, 예, 거래처 위에 거 복사하세요. 예, 플러스 엔터 쳐서 복사합니다. 이 자리에 플러스 누르고 엔터 치면, 예, 거래처 코드번호까지 복사할 수 있어요. 예, 코드번호까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 코드번호 안 넣으시면 틀리게 처리합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